지난 15일 오후 비명 소리가 빌라를 뒤흔듭니다. 정말 이렇게 튀어내면서 사람 살려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고 우리 집에서 내가 열어봤어. 피가 막 쭉쭉 흘러오더라고. 발정. 지금 피가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가 다 피했어요. 너무 끔찍한 거. 다 1층까지 피가 쭉쭉쭉 다 떨어져 있었고 그때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른 4층 남자. 그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이 씨였습니다.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사건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한 이 씨. 정범 씨의 소중한 아내와 딸이 그 남자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한 10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그 공포심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진짜 그런 거를 몇 번을 태어나도 한 번도 경험을 못할 일을 또 생각이 나네. 비명 소리를 듣고 서둘러 쫓아갔지만 아내는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피바다 피바. 피가 그냥 여기. 범인은 칼 들고 이러고 있고. 네. 그리고 딸은 이 팔 잡고. 나는 집사람 보다가 딸 보니까 딸이 죽을 것 같아서 반에서 이제 덮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탈진을 해서 얘한테 칼을 맞겠더라고요. 그럼 저 쓰러지면 내가 다 작살날 거 아니에요. 집사람은 못 일어나니까 또 찔렀을 거고 딸 찔렀을 거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정범 씨의 딸은 남자의 칼에 얼굴과 손이 찔려 크게 다쳤고 칼에 목을 관통당한 아내 미애 씨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안 돼. 식물인가. 아예 의사가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90% 이상 확률이 되니까 준비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풍비박산 낸 남자. 정범 씨는 그 남자와의 악연이 끔찍합니다. 9월 14일 새벽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들고 이러고 내려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나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다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놀란 거예요. 또 검은 옷에다가 수염 떠주고 이렇게 길어가지고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보던 사람이니까 피해가지고 저기 이제 쓰레기 있는 데로 가는데 이미 이러고 쫓아오면서 당황했네 이거. 그래서 죽여버릴까 보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부터 쾅쾅대니까 딸이 계속 전화가 왔거든. 그날 하루 종일. 힘들다고. 2달 전 정범 씨네 윗집으로 이사온 남잔 이유 모를 적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는 이 씨. 여기서 들리는 소리. 일부러 내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소음에 정범 씨네 가족들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쿵쿵거리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러니까 제가 올라간 거예요. 밤늦게 문 열어놓고 히덕거리고 떠들어서 자기가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쓰인다고 뭐 하다못해 오줌 싸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자기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힘들다고 이러는 거예요. 소음에 항의를 하자 오히려 큰 소리를 냈다는 이 씨. 남자가 밤낮 없이 내던 소음은 빌라 이웃들 모두가 알고 있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따다다 이렇게 박자 맞춰서 일부러 보란 듯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는 걸 일부러 이렇게 하는 듯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치셨어요. 아버지 출근하시기 전까지 일부러 이제 되게 치신 것 같아요. 잠 못 자게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웃들을 괴롭히는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다는 남자. 왜 그렇게 심하게 했냐고 탁탁탁탁 뭐 쾅쾅 하는 소리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내가 의자에 앉아서 치는 소리라고 그래서 소리 났다고 이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화가 난 거지. 화가 나고 나도 화가 나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냥 신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고하니까 경찰이 또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분리시켜 놓더라고 그 경찰이. 길어지는 말다툼에 경찰까지 불러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층간소음 문제는 자기의 그 관할 일이 아니래요. 자기의 고유 업무가 아니니까
두 분이 얘기를 하던가 해서 화해를 풀던가 그냥 좋게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한 거예요. 이웃 간의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에 속수무책으로 소음을 참고 살기를 2달.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정범 씨의 딸 민지 씨가 집에 혼자 있는 사이 남자가 찾아왔답니다. 내려와서 현관문을 발로 몇 번을 차고 손잡이를 막 이러면서 이제 열려고 문고리를 막 흔들면서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을 안 열어준 상태로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제 나오라고 뭐 욕을 하는데 뭐 이제 저는 경찰 올 때까지만 이제 기다렸죠. 경찰 오면 이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씨가 갑자기 찾아와 현관문을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자 민지 씨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어머니가 먼저 나가셨고 저도 진짜가 나갔죠.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발이 보이면서. 그래서 느낌적으로 내려온다. 그 사람이 범인이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뭐 이렇게 했는데 막 갑자기 막 피가 나고 그게 순식간에 그냥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곁에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 정범 씨는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만약에 내가 한 5초든 10초든 늦게 올라와서 딸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딸이 지 엄마 지키려고 범인 손잡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렇게 떨고 있으려니까 범인 손잡고 칼들은 손잡고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그냥. 당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리를 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날 경찰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경찰 그 두 분을 데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갔죠. 한참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4층 그놈 범인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경찰이 나한테 뭐 내려가서 얘기 좀 잠깐 할까요? 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왔죠. 여기서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그 경찰서로 어떻게 넘길까요? 이 얘기를 하는데 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와서 얼마 동안이나 얘기를 나누셨던 거예요? 한 1, 2초? 뭐 금방. 이 씨가 계단에 나타나자 경찰 한 명이 정범 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온 그 순간 이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비명 소리에 바로 위층으로 달려간 정범 씨. 그런데 제가 2층 뛰어 올라갈 때 여경이 소리 지르고 내려왔어요. 이 정도 위치에서 네, 요쯤 돼요. 119 뭐 신고해야 된다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팔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이제 순진하게 믿은 거죠. 다시 신고를 해서 올라올 거다 했는데 붙잡고 버티는데 옆에서는 어머니 그러고 계시고 저는 붙잡고 있는데 막 이제 아빠 오고 뭐 하는데 계속 부르는데도 왜 경찰 안 와? 왜 119 안 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범 씨의 가족들이 이 씨의 칼에 대항하는 약 10분간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경찰들. 근데 기절을 시켜놓으니까 그때 경찰이 올라와가지고 삼남봉인가 뭐그 허연 거쭉 뽑더니 뭐 이렇게 지지더라고요. 나보고 피하라고 밀더니 집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뛰어가고 지혈하면서 보니까 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닫혀서 못 올라왔대. 뭐 여기 마침 있던 여자인지 뭐 오던 여자가 문을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니까. 사고 당시 근처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은 그 시각 경찰들의 행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막 뛰어왔는데 경찰 두 분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어디 있었어요, 경찰이? 경찰은 저기 현관문 앞에요. 그 이제 그 두 분이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 제끼는데 깨질 것 같더라고요. 유리가. 그 유리를 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깨지 말라 그래서. 아, 깨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속 비명 소리 들리고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깰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삽으로 문을 열어보려던 환경미화원이 유리문을 깨려 하자 이를 제지했다는 경찰들. 계속 쏟아져 나오는 비명소리에 미화원만 애가 탔습니다. 눌러서 안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아래 문이 열리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별을 눌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한 15초 있다가 문이 열려서 미화원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온몸에 피가 다 묻으신 남성분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남편이었거든요.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이제 경찰분들은
뭐 전화통화 하시거나 뭐 군인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런 행동 말고는 무슨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 씨가 체포된 뒤 많이 다친 채 쓰러져 있던 정범 씨를 경찰들이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겁니다. 그날 경찰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현장에 있었던 걸까? 정범 씨의 가족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근데 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가 안전해야 되니까 오히려 목숨을 구해야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도 그 순간 목격한 순간 저는 이제 주거 요청이 제일 먼저고 그 119가 와서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조치를 해야지 이제 사람이 산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조급차고 세상을 살려니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보고를 하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게 자동문인지 몰랐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게.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15경찰관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같이 출동한 19년차 경찰이 15경찰관과 함께 1층 현관문 앞에서 발이 묶인 사이 정범 씨의 세 가족은 칼을 든 남자와 10분간 대치해야 했습니다. 두 분 다 거기서 문 밖에서 대기할 상황이었나요? 확인하는 게 맞는 것 두 분 다 보고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내가 좀 불찰했었고요. 제가 좀 상황 판단 좀 못한 거라서 이만큼 돈을 좀 사거든요. 왜 다시 올라오시지 않았나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내려 온 다음에 솔직히 저는 진짜 지금 경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무전 요청한 다음에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정범 씨는 그날 이후 줄곧 사건의 실체가 담겨있을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빨리 그 CCTV 저한테 주셔서 우리는 사실상 절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근데 그냥 한번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증거물이잖아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서류를 다 제출해서 재판장에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연락 전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통해서. 아마도 경찰의 실책이 담겼을 CCTV를 경찰의 허락이 없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층간소음으로 신고된 건은 그날 있었던 신고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112에 신고가 여러 번 된 사건 이 정도 되면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해야죠. 한 집에서 같은 건으로 신고한 그 사건에 대하여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봤으면 어떤 위험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 문제라고 보여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현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과잉 방어라는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언제든지 있고 책임 면제가 어디까지 되는지 본인들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면 두려울 수 있죠, 당연히. 이웃 간 갈등이 반복해서 벌어지다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지만 이런 경우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우리 경찰에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경찰의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한 경찰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숙한 경찰의 성별 문제는 더더욱 아닌 것이고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결국 많은 현장 출동 경찰들을 동기화시켜야 되는데 그 동기화를 시키려면 공무의 지침대로 따랐을 때 발생하는 모든 코스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청에서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공언만 하면 그러면 아마 현장 출동 경찰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은 정범 씨네 가족이 이사할 집을 알아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웃의 손에 산산조각난 가족의 일상. 그 악몽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